그다음에 몸이 튼튼해서 병원 자주 안 가야 돼. 제가 중환자실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중환자실에 몇 개월 계실 동안 제가 딱 효자는 언제였냐? 일주일간 효자였어요. 가는 행위는 똑같아. 가는 행위. 근데 내 마음속에 진짜 진정성으로 생각해보면 효자로 진짜 효자의 마음으로 가는 일주일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생활이 다 파탄나. 제 사회적 관계가 사람들하고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깨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파요. 와이프는 얼마만큼 나를 진정으로 아낄까? 내 아버지도 내가 일주일 다녔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돼. 도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도시도 튼튼해야 돼. 길이 튼튼하고 가스 시설도 제대로 와요. 전기도 제대로 하고 기반 시설 제대로 돼야 되고 다음에 또 사람 얘기 잘 들어서 주민들끼리 잘 만나야 되고 건강도 돈벌이가 좀 돼야 돼요. 그게 저는 이게 오는 게 이 신뢰라는 개념이 그 중에 잘 들어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 잘 들어주기 시작하는 데부터 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게 이제 시장 경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자본주의에 오는 거예요. 이윤의 완한 추적이야. 자본주의 극단에는 그게 있어요. 이윤을 무한히 추적하는 거야. 그래서 배가 얼마큼 부를지 생각을 안 해요. 반 더 배불러도 돼. 배 더 남아도 돼. 계속 추적하는 거야. 그런데 자본주의가 강점은 뭐냐? 사람을 확실하게 만들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상품을 가져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소외라는 게 소외가. 그리고 공정한 분배가 안 돼. 역할을 분명히 여기서 100원짜리 역할을 했는데 내가 1,000원 가져가고 여기서 10원만 줘. 이 자본주의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전 자본주의 부정한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지금 자본주의 5.0까지 와 있어요. 자본주의 1.0에서 5.0까지. 5.0 지금 전 세계 학자들이 말하는 5.0은 뭐냐? 공유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함께 정당하게 공정한 배분을 해서 가지는 거.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조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게 개념이 아니에요. 수정한 개념이에요. 수정해서. 그리고 조직이 사회적 기업이 있고 마을 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농어촌 공동체회사 자활 기업 이렇게 있어요. 도시재생에서는 주로 아마 이 세 가지예요. 네, 하고 지금 뭐 마을 관리 협동조합 계획서 활성화계획 할 때 나중에 이거 사업 끝나고는 관리 어떻게 할 건데? 운영 어떻게 할 건데? 막 질문하잖아요. 그게 그 답은 보통 뭐로 해요? 우리 마을 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 심사 과정에서. 그러면 진짜 잘해야 돼. 협동조합도. 그러면 이건 누구냐?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마을 기업은 법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지침이야. 가이드라인. 이 행안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어. 2019년 행안부 마을 기업 가이드라인 짜놔요. 그 자세한 것들은 그거 보시면 돼.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 보시면 돼. 법에 이거 돼 있어요. 아마 마을 기업에 관련해서도 행안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 지원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2007년, 2011년, 12년 이때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은 다 하세요. 근데 마을 기업은 지역 공동체라는 기반. 사회적 기업은 뭐예요? 사회적 가치 있는 일들을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은 사회적 서비스 제공 똑같아요. 제가 기업을 같이 주민분들하고 해본 경험 있는 거는 마을 기업을 만들어 와서 운영했다가 하나 잘못된 사례가 있고 마지막에 잘 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저희가 2011년부터 14년까지 주민분들하고 해서 2012년에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행안부의 지원도 받아서 1차년 지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2014년까지 저희들이 하고 빠져나왔어요. 2016년에 마을 기업이 해체됐어요.
그때까지 수익성이 없었냐? 기업성이 있었어요. 기업성이. 근데 뭐가 없었냐? 민주성이 없어요. 마을 기업에 우리 5명이 하면 권한이 힘세라고 혼자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힘 되게 세실 것 같아요. 보니까 만져도 깜깜한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알때눈 마주치고 화내주지 마시고. 그런데 거기 마을 기업에 열심히 참여했던 주민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 권한이 5명의 n분의 1이라 자기가 다 가진 거 거의 다 가진 거야.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 주민분들이 참여를 민주적이지 않은데 주민분 등 돌린다. 돌린 거예요. 그럼 그분이 열정적인 아니 그냥 열정적이었어요. 열정적인 분인데 권한을 함께 안 하는 거예요. 민주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마을기업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협동조합도 이제 최근에 한 2014, 15년, 15, 16, 17, 18년 4년간 주민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한 140시간 공부해서 이번에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됐어요. 거기 이제 팔방미 협동조합이라고 확장동 쪽방촌에 있는 주민 여성분들이 한 요 협동조합을 했는데 이분들은 처음에 제가 이제 만들어도 된다니까 안 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대. 의사생활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무게가 있는 거예요. 어? 그냥 기분 좋다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기업성도 가지하고 지역에 기여도 해야 되고 우리끼리 싸우기도 해야 되고 싸우고 갈등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해냈는데 그 중간에 그 여기 주민주분들이 30대 후반하고 40대 초반이에요. 다 제 여동생 거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싸우다 갈등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다시 모이게 된 게 뭐였냐? 제가 불쌍해서 와서 맨날 저렇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어? 그리고 같이 노래방 가서 큰 밤 2시까지 같이 으쌰으쌰 하는데 야 그리고 나 저는 거기 힘도 내거든요. 야 그래도 이승환 교수가 그렇게 하는데 야 우리 이 정도 다툼도 아니고 그냥 끝내면 안 되잖아. 뭐 이런 게 그리고 진짜 공부를 140시간 했어요. 전문 교육.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한번 나중에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이게 마을기업 기본적으로 공동체 평가인데 이거는 저 나중에 한번 이거 찾아보세요. 2019년 마을기업 육성 시행 지침이 2012년 1월에 나왔거든요. 저 인터넷 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일단 공동체성이 있어야 된다. 다음에 공동성을 가지고 기업성, 지역성. 지역은 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을이죠. 그러니까 마을기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성에 대한 얘기들이 요건들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업성에 대한 요건, 지역성에 대한 요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한번 보시고 또 지침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마을기업부터 2차 신규 마을기업, 재지정 마을기업, 고도화 마을기업 3차년부까지 지정하는 게 있고 특화형 마을기업 지원부터 우수 마을기업, 그다음에 청년 마을기업, 신유형 마을기업, 신유형 2019년에는 커뮤니티 케어형 마을기업, 무재생 선도 마을기업 이렇게 마을기업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은 못 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협동조합도 일반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근데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하기가 편해요.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이 비영리 개념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려면 중앙에서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줘야 되고 다음 차에 최대 3천만 원, 2천만 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한 1억 정도는 지원받는데 이걸 목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될 수 있는 기업성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을기업 지원하는 것들이 이제 판매, 온라인 매칭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팔로 지원하는 지원들이 있습니다. 추진 절차도 한번 참고해 주셨습니다.
심사 기준도 1차 연도, 2차 연도가 좀 달라요. 1차 연도에 높은 연도가 공공성, 지역성 뭐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여기 공공성, 지역성이 이제 30에서 이제 2차 연도 20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다음에 사업 성과들이 이제 들어가고. 네, 이제 협동조합은 제가 처음에 도시행동 생기기 전에 이탈리아의 그 협동조합 관련된 영화 있잖아요. 그게 뭐였더라? 저기 생각나는데 그거 처음에 그 번역 원래 그 지금 그 신청하면 와서 지적재산권 때문에 이렇게 틀어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의 전반은 뭐였냐면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뭔가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영양이 탁월한 게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조각 퍼즐 맞추는데 기가 막히게 잘해.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하면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이게 사장님 같아. 협상을 하는데 최고야. 어? 이게 가만히 말 안 해. 이렇게만 가. 운전. 그런데 각자 이 정신적으로 이게 어딘가에 상당히 민감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주사로 이 주사만 놔주는 거예요. 강하게 다 나가면 계속 주사를 세게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같이 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이탈리아에.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협동조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냐? 사장하고 거기 딱 나와요. 돈이 딱 나오는데 일한 시간만큼 사장이 있는데 사장도 똑같아요. 원하니 나누는 것도 공정함인데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 나와서 얘기하는데 나는 생각이 없어.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야. 야, 우리 뭐라고 해? 너도 생각해내 하잖아.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아무 생각 없어. 그런 거야. 그것도 아이디어야. 한 사람. 이게 이제 협동조합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이 있어요. 자발적이고 개방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조합원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가 있어줘야 된다. 보통은 해놓고 우리 주식은 뭐예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야. 이익을. 그럼 내가 참여 안 해도 돼? 그죠? 주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실험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의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근데 협동조합은 똑같이 돈을 내고 참여를 해요. 그죠? 똑같이 어떤 사람, 어떤 데는 100만 원씩 만드는 데도 있고, 뭐 50만 원씩 내고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제 온천장은 지금 돈이 한 1인당 500만 원씩 내고 하자. 지금 이렇게 협동조합, 지역관리 협동조합은. 그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마다, 경제적 여건마다 다른 거예요. 제가 또 한동안 처음에 주거지 할 때는 돈이 없어. 처음에 돈이 없어서 그 돈 제 거로 했어요. 결국 돈을 줬어. 할 거잖아. 없잖아. 나중에 이익내서 나중에 그래? 하자. 그래서 돈 여기다 30만 원 주고. 그래서 그때 500 몇만 원인가 해서 돈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데는 주민들이 직접 사실은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 내가 돈을 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자율 독립. 다음에 중요한 게 협동조합 기본법 7조에 보면 교육, 훈련, 정보 제공.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고 역량 강화를. 그다음에 협동조합 간의 협동. 그냥 폐쇄된 게 아니라 서로 연결시키고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연대하고 거기서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음에 또 여기도 나와요. 그래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게 7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이거 놓치면 협동조합이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금융이 좀 달라요. 100분의 12년금의 10% 이상은 독립을 법정 독립을 하고 여기는 30%입니다. 또 하나가 이건 비영리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있어요. 공공이 땅을 도시에 확보했어요. 거기다가 뭔가를 혁신 거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민분들의 역량 강화를 키워놨어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관리하게 하려고 했더니 방법이 없어. 행정이 줄 방법. 개인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특혜잖아. 아니면 입찰을 해야 돼. 근데 입찰을 하면 단순히 지역사회 기여된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협동작업을 가려고 하는데 일반 협동작업 때는 또 수의계약은 뭐죠? 사회적 협동작업 때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요. 수의계약을 그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온천창에서 바로 여기까지 못 가잖아.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선 1단계는 일반 협동사업 조직을 만들어 놓자. 일단 만들고 나중에 참여해서 경쟁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 지역 관리권을 따오더라도 일단 조직을 만들어놔야지 그 권한은 일단 최소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정을 받게 하자. 라는 게 이제 온천장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절차는 이거는 기재부에 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찾아보시면 되고요. 소비라고 하는 데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전체 내용들은 충분히 아마 자세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제 주로 사회적 가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약자들의 어떤 서비스, 일자리 제공 이게 이제 목적인 거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과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 찾아보시면 되냐면 이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고 홈페이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진흥원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마 사회적 기업 쪽으로 만약에 만드실 것 같으면 저는 이거는 제가 경험이 없어요. 사회적 기업까지 만들었어요. 마을기업하고 협동작업까지 경험이 있는데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이 한 5가지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이 있고 사회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립 혁신형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유형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협동작업이 됐든 제일 문제가 제가 해보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지원만 공공의 지원을 받는 데까지 그때는 유지되는데 그게 끊어졌을 때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건 뭐냐면 기업성이 공동체성이나 이런 건 있는데 지역성도 가지고 있는데 기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전문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가게 하나를 만들어서 성공시키려면 경성대 앞에서 가게 하나를 만들어서 성공시키려면 몇 년이 필요한 줄 알아요? 최소한 3년 최소한 3년. 그래야지 고객이 지속 가능한 고객이 생겨요. 5년을 넘기면 이게 한두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5년 뒤에 문제가 뭐냐? 임대료가 올라가는 이제 문제가 한 거지. 기업성은 갖춘다는 거죠. 기업성은. 그래서 이게 마을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 기업이 됐든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품을 제공한 서비스 상품을 뭐로 제대로 경쟁력이 할 건지를 전략적으로 정말 잘 짜야 된다. 그냥 좋은 생각 잘 되겠지라는 아련한 생각 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다 실패한다. 이 자생력 부족으로.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우리가 전문가들이 계속 공공이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최소한 3년 내지 이 정도가 지원이 돼야 돼. 마을기업이 정말 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지원돼야 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생력이 이제 제일 좋은 건 그 전에도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 시작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런 지원은 3년은 최소한 3년 이상 늦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량 강화는 간단하게 도시 재생대학이잖아요. 우리가
이걸로 한번 보자고요. 에듀케이션. 교육. 참 이게 단어 쓰기가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에듀케이션은 보통 교육이잖아요, 그죠? 에듀케이션은 뭐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내부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거야. 내부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야. 이 교육관 그 사람의 잠재력, 주민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근데 이거는 수요자 중심이죠. 한자 교육은 가르치고 기르는 거야. 양육하는 거야. 공급자 중심이야. 전혀 태도가 달라요. 철학이 달라. 그래서 우리도 여기 육성 교육이잖아. 제가 부산인 문영지원센터한테 그렇게 했어요. 하지 말고 그냥 역량 강화다. 역량 강화가 아니다. 임파워먼트. 역량 강화는 영어로 임파워먼트. 역량을 강화다. 그들이 뭔가를 힘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듀케이션이죠. 이끌어내서 자기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근데 임파워먼트 더 달라요. 변화에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거야. 변화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들이 역할을 하게 하고,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역할을 하게 하고, 사업이 끝났을 때도 주민들이 역할을 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임파워먼트. 그래서 교육, 에듀케이션, 교육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 가지만. 이 세 가지만 생각해보시면, 다음에 역량 강화. 이거는 우리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이 권한을 뭔가 할 수 있도록 힘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대학 보통 우리 도시재생대학 하잖아요. 한번 제가 이 정의를 이렇게 내려왔어요.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지식투명에 머무르지 않고 상호학습을 넘어 협동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해서 책임 있는 주체로 능동적으로 현장에 참여하는 과정. 공부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참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문제를 놓고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같이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를 하게, 이렇게 좀 이 프로그램이 짜지면 좋겠다. 이제 뭐 시간이 넘어서 한번 언제 해야 돼요? 미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여기 공무원분들 계시니까 부탁할게요. 역량 강화 예산 좀 사람 키우는데 예산 좀 크게 써야 돼. 네, 제가 저 동네 2011년부터 13, 14년 때 역량 강화 1년 예산이 얼마였냐면 최소 5천에서 8천이었어요. 그분들이 주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고 감사 나와도 보고서가 딱 나와 있잖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탄탄하게 우리는 행정한테 줘야 될 거예요. 책임감 전혀 문제 없는 걸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 이렇게 주민과 함께 했던 내용들 탄탄하게 있어요. 근데 지금 국가도 아쉬운 게 역량화가 그래 너무 작아.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데 사람이 우리한테 희망인데 도시재생에는 사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도시재생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뭔가 영향력 있게 해주는 데는 왜 이렇게 너무 작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지 그건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최소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4, 5천 일정한 기간 정도 돼서 하는 매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현장의 경험상 감각적 경험상. 그런데 그 예산 기준 어디서 나왔냐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2011년부터 여기까지 쭉 해본 경험상 이 정도. 한 가지 여기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참여하는 단계 도시행 내용이 다 달라져야 돼요. 다 똑같이 해놓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할머니들이 많이 노인분들이 많은 데서의 역량화 과정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지금 한 70대 평균 70대 중반인 곳이 있어요. 가면 같이 들어 앉아 그냥. 오늘 무슨 얘기 할까요? 어떻게?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 노는 거예요. 놀아줘야 놀이가 돼야 돼. 그러면 옛날에 여기 어떻게 살았어요? 사진 뭐뭐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면 사진 좀 가져와요. 그리고 사진 가지고 얘기를 해. 그게 뭐야? 마을 아카이빙 하는 거예요.
그 주민 그 70대 할머니한테 마을 아카이빙이 뭐니 해서 그게 그 마을 아카이빙 의미를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요? 애들은 어떻게 키웠어요? 그럼 애들 자식들 잘해서 성공시켜서 훌륭하시네. 진짜 훌륭하고. 야, 이 어려운 데서 그 자식 잘 키워서 농사 잘 지셨네. 그러고 옛날 사진들 다 가져와요. 그때 내가 이렇게 수줍했던 거 이렇게 한 30대 중후 때 정말 부끄러워서 찍은 사진들 있고 막 있어요. 물건도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엄마 지갑 직접 일단 몇십 년 전 그 자식이 가져와서 우리 엄마 거라고. 그럼 그거에 담긴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마을을 바꿀 때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고 앞으로 어떤 마을일지 우리가 가는데 이런 거 제가 미래를 가는데 제 뿌리가 어딘지 모르면 소망에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입양아들이 나가서 성장해서 돌아오잖아. 어디니까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카이빙이 그런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옛날 거를 기억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기 위한 기록이야. 그것도 주민분들한테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아주 그냥 일상적 용어로 같이 논의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록을 만드는 게. 그럼 우리는 항상 녹취는 다 항상 녹취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또 죽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녹취 해야 돼. 그 코디네이터들이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현장 지원센터에서 하는 녹화죠. 제가 직접 운영했던 것들이에요. 창원 노상동 도시재생이라 2012년부터 14년간에도 국토환경 디자인 사업 국내 2014년에 진행됐고 국토부하고 LHC 그리고 2013년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부산디자인센터랑 2014년 그다음에 선도지역 경제기반형 2015년부터 17년 그다음에 국내부 의제인대학 14, 15, 17, 18년 수영도로 2015년부터 18년 사상도로 2018년 연대부 2018년 고용노동부 17년 18년 시창업 무예생 시창업 인큐베이터 프로젝트 개설해서 이것도 한 거예요. 여기는 주로 일자리 창출 마케팅 회계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좀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 그 사상도에 요 사상도는 2018년에 있는데 사실은 2015년부터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주민이 협동조합이 2월을 듣고 여기까지 듣고 2019년 6월에 이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내용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한번 운영사